2차 캠프가 이제 끝났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총평 정도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2차 캠프가 끝이 났고 이제 국내로 와서 뭐 청백전이든 연습 경기든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일부터 시범 경기가 있어요. 이제 2차 캠프 어쨌든 끝났으니까 한번 훑어보는 걸로. 일단 멜버른 시리즈는 2패 1무,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와서 3연패를 하고 나서 5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어린 선수들이 나가고 경기 감각도 없고 일본으로 넘어와서도 베테랑 선수들이 경기 감각이 없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타격에서 뭔가가 안 풀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삼성전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강백호 선수의 2루타 이후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때부터 뭔가 타선이 조금씩 좀 움직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끝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번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멜버른 시리즈보다는 일본 넘어와서 더 괜찮아지는 분위기고 컨디션도 다들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국대로 선수들이 빠져나갔다 보니까 선수들의 좀 넉넉한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이 잘 다 소화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말고는 크게 진 경기도 없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뭐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카드들도 만들어냈고 그런 부분들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이제 시범 경기 들어가면 좀 더 주전 선수들을 위한 경기들이 좀 이루어질 거고 이제 주전과 백업의 경기까지 나눠지는 상황이 되겠죠. 어느 정도 김경문 감독이 원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다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이번 2차 캠프를 참여한 선수들을 적어봤어요. 선발 쪽은 이제 에르난데스, 왕해청, 엄상백, 그리고 국대로 빠진 류현진 선수. 일단 외인 선수들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있잖아요. 뭐 하이트도 그렇고 에르난데스도 그렇고 걱정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투구를 보여준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물론 폰세와 와이스하고 비교를 하면 떨어지죠. 분명 그 두 선수의 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는 없기는 한데 그만큼 뭐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도 좀 의문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로테이션은 좀 그래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계산이 되는 선수의 투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왕해청 선수가 선발로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류현진 선수가 돌아오고 문동주 선수가 이제 합류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왕해청과 엄상백 두 선수 중 한 명이 이제 5선발이 되고 한 명이 뒤로 넘어가는 그림은 될 거라고 봅니다. 문동주 선수가 많은 경기를 빠진 것보다는 해봤자 한 경기에서 두 경기 정도 읽긴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이야기가 들어온 걸로 보면 이미 불펜 피칭은 세 번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범 경기 안에 아마 불펜으로서 좀 실전 경기를 좀 소화하는 걸, 그러면 이제 2군에서 한 경기 정도 더 던지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이면 이제 왕해천 선수와 엄상백 선수도 한 경기에서 두 경기 정도는 소화했을 테니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지. 지금으로서는 일단 왕해청 선수와 엄상백 두 선수는 이제 일단은 선발진에 합류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변수라고 한다면 뭐 황준서이기는 하겠지만 왕해청 선수가 앞으로 간다는 이상 황준서 선수가 선발로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니까. 마무리 김서현 선수 연이틀 이제 공을 던졌는데 둘 다 이제 실점이 있었죠. 아직 김서현 선수가 좋았던 모습은 확실히 아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던졌을 때도 구속은 올라오는데 구위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작년에 그 활달했던 모습은 아니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연이틀 실점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마무리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해주어야만 하는 선수예요.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를 못하면 머리 아파. 대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정우주 선수가 대체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정우주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 프라이머리가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그게 대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해줘야 한다. 김경문 감독이 필승조는 경험 있는 선수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주현상과 박상원은 거의 고정으로 필승조 역할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아마 6회하고 7회를 아마 던질 것으로 보여지긴 하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자원은 일단 2차 캠프를 소화한 건 황준서하고 권민규 선수예요. 조동욱 선수도 있긴 한데 한번 크게 실점을 하고 나서 2군으로 내려갔죠. 조동욱 선수, 김종수 선수, 윤찬석 선수가 시범 경기에 또 올라올 거예요. 이 선수들이 올라와가지고 공을 던질 겁니다. 어찌됐든 1년을 보낸 선수들이니까 그냥 2군에다가 두고 개막전에도 빼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고, 일단 시범 경기 안에는 다 올라올 선수들이고, 우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규, 박준영, 박재규, 이민우 이 네 선수가 이번 2차 캠프 연습 경기를 통해서 좀 공을 던졌어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이상규 선수는 좀 어렵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큰 장점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런 반면에 박준영 선수하고 이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기 것을 다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도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박재규 선수는 지금까지로는 약간 세모라고 보는 게 시범 경기에는 던질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얼마만큼 더 기회를 받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위기가 왔고 온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만 딱 확인을 하고 2군에서 좀 더 준비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모. 다만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1군 경험치가 있고 구속이 나오고 구위가 좋고 변화구도 결정구가 있는 선수, 이민우 선수가 좀 구속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두 선수는 조금 유력해 보인다. 시범 경기에서도 주도적으로 공을 던질 것 같다 정도인 것 같고, 김도빈 선수와 양수, 원종혁 선수는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합격점을 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세 선수 모두 1이닝을 다 던졌던 선수들이고, 특히나 김도빈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1군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서 약간 경쟁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김도빈 선수는 조금 더 활용도를 좀 높게 보지 않을까? 양수호하고 원종혁 선수 같은 경우는 2군에서 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하고, 아무리 잘 던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내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2군 조동욱, 김종수, 윤산욱 선수 올라올 거다. 김서현 선수가 못하면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긴 하지. 제가 왕해청 선수를 자꾸 불펜으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왕해청 선수가 뒤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물음표들을 다 지울 수가 있어서 한승혁 선수, 김범수 선수의 빈자리도 메울 수 있고,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 역할을 못한다는 판정이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왕해청 선수를 불펜으로 써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긴 한데, 어쨌든 뭐 앞에 쓴다고 했으니까요. 그 순간 불안하더라도 김서현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잘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팀에 경쟁력이 있는 자원은 많다. 불펜에 경쟁이 있는 자원은 많고, 커리어가 있는 선수가 8, 9회를 맡겠지만 가벼운 상황부터 등판시키고 중요한 상황도 맡기다 보면 불펜도 문제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좋아졌다. 올 시즌 재밌고 즐겁게 시즌을 치르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커리어가 있는 선수가 뒤를 맡기겠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현상 선수, 박상원 선수, 여기에 이민우 선수 정도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될 만하겠죠. 다만 걱정스러운 거지. 앞에도 빠르는 불펜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 중간에 있는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 구속이 약간 붕 뜨는 거니까, 또 기본적으로 또 박상원과 주현상이 8회를 좀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성적 이렇게 전체 커리어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8회 9회를 맡기겠다는 저 말이 왠지 불안해 보이는 건 저는 사실이죠. 실제로 좀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은 좀 워낙 그냥 경력을 중요시하고 중요한 상황은 무조건 베테랑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보니 이 부분은 달라지진 않다. 다만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또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여기 중요한 상황도 맡기다 보면 불펜도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본인도 솔직히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주현상하고 박상원 선수가 8회를 맡기에는 약간의 약점식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으니까 8회를 맡아줄 선수가 등장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후보 선수들은 분명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야수 쪽으로 넘어가 보면 포수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박상호 선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시범 경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두 선수만 있어도 되기는 돼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최재훈 선수도 시범 경기 중반 합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봐도 뭐 충분할 거고, 지금 시점에서 박상호 선수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오늘 기회를 준 게 좀 세. 원래 김경문 감독이 딱 보면 내릴 때 일부러 한번 출전시키고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박상호 선수가 뜬금없이 거의 장규현, 황인서 선수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박상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세요. 박상호 선수를 내리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최은성과 강백호, 2루에 화주석과 황영목, 심우준, 최우빈, 이도윤, 김태현 이런 식으로 2차 캠프에서는 이제 짝을 이루어서 나왔다. 박정현 선수가 황영목 선수나 최우빈 선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백업으로만 보통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박정현 선수도 내려갈 공산이 현 시점에서는 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외야 쪽은 이제 한지훈, 오재원, 페라자 선수와 이진영, 최인호 선수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일단은 한 상황이죠. 2군에 이제 이원석 선수가 올라올 거고 국대 문현빈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위기잖아요. 한지훈, 오재원, 페라자, 이진영, 최인호 선수는 계속 백업으로 이렇게 대타로만 나왔었고, 이진영 선수는 중견수로 한 번, 우익수로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진영 선수가 대타 요원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원석 선수가 합류하면 이원석 선수는 한 대주자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오재원 선수가 좀 힘들다고 하면 이원석 선수가 주전으로 나가고 오재원이 대수비를 하는 일단 그 그림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은 이제 최인호 선수를 과연 둘 거냐 아니면 대주자 요원으로 바꿀 거냐. 최인호 선수가 대주자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도루를 할 수 있는 대주자 역할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그냥 대주자 할 선수를 이제 합류시키는, 원래 김경문 감독이 이제 대주자 2명을 쓰니까 그렇게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최인호 선수를 둘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원석 선수는 올라올 겁니다. 김경문 감독이 경쟁체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돌고를 기회를 주겠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수 개개인과 팀이 강해지는 것이다. 일단은 경쟁을 이야기는 했는데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재원 선수를 더 밀어줄 것 같은 분위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재원 선수가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오재원 선수를 중견수이자 1번 타자의 후보 선수다. 그리고 그의 경쟁자로 우타 1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부준과 이원석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보면 한 축을 오재원으로 두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재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연습 경기는 연습 경기일 뿐이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치를수록 팀 배팅이나 타격 등 내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주전과 후보 선수들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다 같이 좋아지면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을 것. 지난 시즌보다 득점 찬스에서 3, 4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김경문 감독 마무리를 했어요. 주전과 후보 선수들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진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김경문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이런 걸 봤을 때는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 이번 스프링 캠프 과정이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들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어린 선수들도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경기 내용이 좋았으니까. 물론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시범 경기하고 개막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 시범 경기까지는 이제 직구 위주로, 속구 위주로 던져두다가 개막하고 나서는 변화구를 더 많이 쓰니까 어린 선수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린 선수들의 약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카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스프링 캠프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2차 캠프 이제 5연승을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부분들을 다 확인을 했고, 연습 경기 때 보여주었던 그 단점이나 고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는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총평은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이면 MVP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MVP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투수는 왕혜청이고요. 타자는 최은성이라고 하고 싶네요. 어쨌든 왕혜청 선수가 호주전에 보다는 일본으로 와서 투구가 좀 더 나아진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고칠 부분 분명히 있고 나아질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인데, 당장 그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많은 경기를 하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2명을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